반갑습니다. MTNW의 임광빈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시장 어떠셨나요? 이번 주는 외국인들이 한 주 동안 계속 매도만 나왔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 시장의 전략은 매수의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매수의 관점으로 왜 시장을 바라봐야 되냐면 제가 가상화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연준이 시장을 통화량을 풀 때 항상 초과 준비금과 지급 준비금을 언제나 준비를 해놓고 유동성을 일부 묶어놓은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을 좀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초과 준비금이든 지급 준비금이든 이런 것들은 예금자 보호도 되고,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제에 따라서 은행들이 일정 부분의 지급 준비금이 있어야 은행 파산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렇게 시장의 통화량을 일부 제한을 하게 되면 시장의 통화량이 덜 풀리기 때문에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 이후에 지급 준비금과 초과 준비금을 폐지를 했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초과 유동성이 시장에 생겼는데, 자, 이 자금이 가상화폐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상화폐로 이 자금들이 갔기 때문에 2020년도에 가상화폐가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가상화폐 차트입니다. 이 가상화폐가요, 5월달, 작년에 5월달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폭등을 지금 이어와서 뭐 바닥권에서 거의 뭐 700%, 그러니까 7배가 넘게 올랐죠. 그 이외에 다른 코인들도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함께 뭐 10배, 20배, 어떤 건 뭐 100배까지도 오른 비트코인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화폐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가치가 필요해요, 가치. 그리고 비용에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채 증가 감소, 그리고 구조조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치라고 하는 건 환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미국의 달러, 미국은 기축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미국의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환율이 바뀌게 되는데, 미국의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 미국의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개별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 뭐 물가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물가가 너무 낮아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기 위해선 반드시 연준에서는 통화 정책을 할 때 금리를 손을 보게 됩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하든지 금리를 줄이든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이자 비용과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화폐는 반드시 비용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채가 정말 많아지게 되면, 그리고 부채가 줄어들게 되면 시장이 순환을 언제나 하게 되죠. 자, 부채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부채 한계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구조조정을 겪게 되는데요. 자, 이 통화는 이 네 가지 특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라는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 네 가지 어떤 속성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화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초과 유동성이 어디로 갔느냐, 비트코인으로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서두에 초과 준비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초과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지급 준비금과 초과 준비금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통화량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습니다. 자, 연준의 목표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을 만든 이후 유동성을 시장에 푸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근데 초과된 유동성이 가상화폐가 흡수함으로써 이미 시장에는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가상화폐 이제 역할은 다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린 그 다음날 가상화폐가 크게 시세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가상화폐가 일부 반등을 하고 미국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현재 한 4,00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는요, 이제 목적을 다 했습니다. 가상화폐의 목적은 시장의 유동성, 초과된 유동성을 흡수한 역할을 했었고, 그 구간 동안 연준에서 목표했었던 인플레이션 비율 2% 이상을 달성한 구간,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4%가 넘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가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통화량을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시장에 이것들이 하나씩 반영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반영되냐? 비트코인에 들어갔던 초과 유동성이 풀림으로써 다른 곳으로 자금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당연히 개별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나오겠고 약달러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수 중에 하나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 90포인트를 깨는 순간부터 물가가 변동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구간대가 5월달부터라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대 들어오게 되면 개별국 통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고, 이 구간대에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의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상방입니다. 일단 이 시장을 상방으로 바라보는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기업들이 바로 이러한 기업들입니다. 자, 현대차, 그리고 기아. 자,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꼭 봐야 된다. 왜냐면 이 약달러 구간대에서 통화량이 많이 풀렸을 때 운수장비 업종은 언제나 강세를 보였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성장성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를 선택할 바에, 하이닉스를 선택할 바에 제가 현대차나 기아차를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기업이 에코플라스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시장의 주도 업종이 변했다. 자동차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장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보다 기아차를 더 많이 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요, 기아차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많이 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치로 따지면요, 8만원짜리 주식을 12만 주 넘게 샀으니까 1000억을 넘게 산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죠. 자,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도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에코플라스틱이라는 기업, 자, 현대차 기아차의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기아차가 좋게 되면 낙수효과로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시장이 조금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대 수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은 눌렸을 때 오히려 매도하기보다는 매수의 관점으로, 홀딩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자,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상향을 해보겠습니다. 3,500원까지 목표가 바라보시고, 만약 이 종목이 3,000원대 가격대, 2,900원대만 깨지지 않고 3,000원대 다시 한 번 더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신규 진입의 관점으로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현대모백스인데, 자,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유통 관련된 부분을 담당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약달러 구간에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화학업종을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 화학업종을 유통하는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추세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이 구간대에서 드렸고, 특히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모아갔었을 때 우상향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종목도 보유하신 분들은요, 자, 한 6,500원 그 이상 7,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해야 되냐? 제가 현대차 기아차가 시장의 방향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 화신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많이 드렸냐? 자, SL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기업이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특히나 전기차 관련된 부분으로 헤드라이트를 납품하기 때문에 전 세계 1등 기업으로서 앞으로 추세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요,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기업들이에요. 제가 SL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20%, 30%씩 수익이 나고 계십니다. 자, 화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기업이 현재 현대차와 함께 미국 시장에 나가 있는 기업입니다. 앞전에 애플카 이슈가 있었을 때 현대차, 기아차와 함께 1월 달에 큰 시세를 뽑아주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 번 더 윗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현대차의 셰시와 바디 프레임을 납품하고 있는 이 회사, 현대차, 기아차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 주시장이 앞으로 상승 방향을 그리게 될 텐데,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은 운수 장비 업종이에요. 현대차, 기아차가 가게 되면 화신도 같이 가게 된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나 이런 기업들은요, 급등주라고 하기보다는 모아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현대모백스와 같이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천천히 조금씩 모아가시게 되면 정말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업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면, 자, 1차 목표가는요, 7,000원 가격을 말씀드리고, 자, 손절 라인은 4,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모아가실 때 5,000원대까지, 5,000원 초반대까지 한번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좀 빠질 수 있다, 10%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염두를 해두시고 비중 조절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번 주 전국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했었는데 주말에 날씨가 좋으니까요. 자, 주식 공부는 딱 여기까지만 하시고 주말에는 주식장 보지 마시고 저도 주말에는요. HTS 근처도 안 갑니다. 로그인도 안 해보고 주식 잘 안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주말에는 주식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주말에 주식 걱정한다고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여러분들이 주식을 걱정하는 이유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막연하게 손실이 나고 계시고 막연하게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이 밑에 카톡방으로 입장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고민 그리고 걱정들을 저와 함께 덜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MTNW의 임광빈 대표였습니다.